안녕하십니까.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웰다잉 강의 현장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웰다잉 문화를 위해서 대화하고 강의하고 계신 이현정 웰다잉 협회 은평지회장님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현정 강사님은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웰다잉 교육을 하고 계신데, 제일 대화하기에 좀 어렵고 좀 힘든 연령층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80대 이상의 이제 고령 어르신들은 이 죽음이라는 자체,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시고 회피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 이야기는 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쉽게 이 죽음이라는 게 죽음을 포커스로 맞추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강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웰다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인식하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다가가려고 이제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은 누구나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네. 웰다잉이라는 게 뭡니다 하는 거를 어떻게 전달해 주시나요? 그래서 이제 웰다잉 자체 그 영어 단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웰다잉을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서, 웰다잉 하면 다잉이라는 뜻도 잘 모르세요. 웰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들어보셨는데 다잉이 뭐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인생 학교에 입학하셨으니까 학교를 졸업을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위해서 웰다잉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인생 졸업을 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수업을 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 굉장히들 집중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구나 라고 또 말씀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에 경로당을 11군데를 제가 다니면서 그 대한노인의 마포지회에서 강사님이 시간이 되시는 한은 이 모든 경로당을 다 그냥 해주시면 좋겠다, 웰다잉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만 제가 경로당에서 강의하는 횟수만 거의 150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웰다잉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정말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고,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0회 강의를 댕기려면 아주 그 시간표 짜기가 굉장히 힘들 너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바쁘셨네요. 네. 네. 어떤 경로당에서는 토요일까지도 좀 나와달라.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를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 토요일도 나올 수 있다. 토요일까지도 좀 나와달라 하는데 이제 그게 규칙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다시 시간을 내서 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강의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네네.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제일 좀 관심 있어 하고 참 도움이 된다, 몰랐다,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어떤 거가 있나요? 최근에는요,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장례 문화와 그리고 이제 노년의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1인 독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요양원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시설 좋고 내가 가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 요양원도 좀 알려달라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예, 그리고 가장 또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또 가실 수도 있는데 자택 임종을 하고 싶은데
이제 병원 임종이 지금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택 임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장내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은 웰다잉의 여러 영역 중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추진돼 왔고 네. 제일 성과도 많이 거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대표적인 게 네. 화장 문화 운동이 결실을 맺어서 이제는 네. 웰다잉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네. 화장이 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떤 점이 좋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네. 하니까요. 다. 응? 네. 그게 불과 30년 전만 해도 네. 상가 가서 화장하는지를 못 물어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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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힘들고 딱한 사람들이나 화장한다. 네, 네, 네. 이런 잘못된 편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하니까 그 뭐 홍보 교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건데 그 화장 문화를 빼놓고 그 밖에 장례 문화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그 많은 문제들이 있죠. 네. 근데 이 노력이 좀 정부도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좀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제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그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화장하신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대부분 화장한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그 3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3분장.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3분장에 대해서 더 많이 추진을 할 거고 앞으로 30%까지도 이제 추진을 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선무장도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네, 네, 모르시는 네. 분에 의해서. 보통 이제 상골이라는 상골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본식 표기고요. 3분장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3분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 들어보신다고. 어디다가 이제 뿌리는 건 아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냐고. 그러니까 되게 관심을 많이 수목장하고 갖고 그러니까 또 다른 거죠. 다르죠. 네, 예.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3분장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거 너무 좋은 방식이다. 정말. 그래서 10분 중에 한 5, 6분은 그거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겠다. 우리 후손들이 날 찾아오겠느냐. 그런데 깨끗하게 이렇게 3분장을 하게 되면 그냥 가는 사람도 너무 편하지 않을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분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더니 너무나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런 그 3분장을 어떻게 소개해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구체적으로 보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제 뭐 인천 그 이제 바다 거기 예. 해양장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는 바다에 뿌리는 게 허용됩니까? 네, 네, 네. 거기 한 군데만입니까? 거기 아니요. 네. 부산 요트 경기장. 부산 요트 경기장. 예,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두 군데가 두 군데예요. 그럼 활용이 동해안 되고요. 사람들은 어디? 이제 산골이죠. 산이나 네, 네. 이제 이런 곳에 이제 뿌릴 네. 수 있는 그런 게 3분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네. 지금 5개년 발표가 지금 예, 났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분장을 그렇게 이제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지금 두 군데만 정해져 있는 거를 앞으로. 좀 더 많은 곳을 지정해서 네. 쉽게 네. 가까운 데 가서 네. 그 유골을 가루로 만든 네, 네. 거기서 뿌려서 그것을 뿌리는 걸 산분이라 그러죠. 네, 네, 산분장. 그렇게 뿌리는 장례를 하도록 개선하겠다.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그 되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3분장으로 앞으로 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전 장례 의향서. 네. 이게 이제 사전 그 연명의료 의향서처럼 법적 허용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의향서를 올해 안에 그것을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처럼 그 컴퓨터 베이스 안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컴퓨터 안에 내가 연명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사전 장례 의향서를 쓰고 나면 그것도 똑같이 국가에서 컴퓨터 베이스 안에 그게 다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이제 임종을 했을 때 장례식장 갔을 때 장례식장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이 뭐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기독교식으로 해달라 뭐 이런 것도 그 사전 의향서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화장을 해달라 아니면은 매장을 해달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많은 분들을 조문객들을 부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간단한 또 장례를 원한다, 뭐 1일장을 원한다, 뭐 3일장을 원한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의향을 적어 놓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이제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아 이분은 이런 것들을 원하셨구나 라고 해서 그 절차대로 이제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건데요. 네. 7, 8년 전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내가 건강이 악화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길 원한다라는 양식의 상담을 하고 작성을 해놔도 네. 그냥 임의 문서가 되는 거였는데 네. 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관리해주고 존중되도록 된 거죠. 그러면 장례에 대해서도 나는 매장이다, 화장이다. 그리고 또 뭐 나는 비싼 수의나 관을 쓰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내 뜻을 기록해 놓으면 그것이 국가가 관리해서 장례식장에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할 수 있고 또 가족에게도 전달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장례문화 개선에 큰 전환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강조되는 게 그 비싼 수의관 하루 이틀 위해서 쓰는 게 맞냐? 안 그러길 원한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나요? 그럼요. 요즘은 이제 종이관을 많이 쓰잖아요. 네, 예. 종이관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이제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종이관을 할 것인지 예. 또 오동나무관을 할 것인지 비싼 그런 걸 할 것인지도 다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준비되는 게 현재 상황으로 봐서 어떤 건가요? 수의를 제일 먼저 준비를 하시죠. 수의가요? 수의보다 영정사진 아닐까요? 아, 영정사진은 맞습니다. 네. 옛날에는 수의가 대세고 좀 더 거기서 더 나가면 몇 자리까지 봐놨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으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수의를 많이 준비하시나요? 많이 하세요. 제가 지금 여쭤봤거든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 하고 제가 봤는데 지금 경로당에 강의 들으신 분이 15분 정도 계신다. 그러면 10분 정도는 수의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영정사진보다 많겠네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수의가 대부분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 부모님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다 준비를 해 놓으셨거든요. 특히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정사진보다도 수의를 먼저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웰다잉 교육을 할 때 어르신들 수의 준비하셨잖아요. 또 영정사진도 준비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그런데 왜 다른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연명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써야 되는데 유언장을 쓸지 이런 거는 왜 준비를 안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근데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또 다른 이제 민간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들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쓰셨습니다. 오늘 또 제가 복지관에서 12분 모시고 이제 제가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웰다잉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조사해 봤더니 12분 중에 6분이 쓰셨더라고요. 6분이 이제 쓰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분이 쓰셨고요. 2분이 쓰셨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거의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로당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경로당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가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소개하고 쓰는 걸 권고하면 대부분이 많이들 쓰세요. 호응을 하시나요? 아니,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가평 노인대학에 가서 오전 이제 오후 또 이제 강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40대, 50대, 60대가 조금 미비해요.
왜냐하면 이 웰다잉이라는 그 교육에 조금 노출이 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웰다잉은 거의 7, 80, 90대까지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교육을 지금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제가 2주 전에 그 수색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가가지고 주민 상대로 웰다잉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제가 2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오신 분이 한 44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의향서가 20분 받았습니다. 그날. 강의 끝나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그 나이대, 연세대를 이렇게 딱 봤더니 어르신보다는 50대, 60대가 많았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그런 웰다잉 교육에 노출될 확률이 조금 좀 낮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 강의를 딱 마치고 나서 제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호스피스에 대해서 2시간을 강의를 했거든요. 딱 강의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네. 아, 그건 새로운 관점을 제가 접하게 됐네요. 네. 이현정 지회장님의 현장 경험, 강의 경험으로는 40대, 50대, 뭐 60대도 얘기하셨지만 40, 50대는 웰다잉이라는 게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어서 얘기해봐도 반응이 좋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런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없어요. 때문에 그렇지 네. 실제로 접하게 되면 네.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신 그러면서 이제 판단이군요. 어떤 분은 50대신데 네. 정말 이런 교육을 받고 싶었대요. 네, 예. 이런 교육을 받고 싶었고 이거를 쓰고 싶었다. 네. 그러시면서 막 쓰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집중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주민센터라든가 일반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 이런 데서도 확산되는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필요해요. 확인을 했고 네. 더 그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6월 15일 날 네. 그 수색 주민자치센터에서 네. 주민 축제를 하는데 예. 저희한테 부스를 하나 주시겠대요. 네, 예.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네.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회원들 저 포함해서 3명이 예, 나가서 그날 한 4시간 정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 이현정 강사님은 연명의료 상담사 자격이 있으니까 가서 강의도 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저 의향서도 네, 바로 받습니다. 저 등록을 받으시고 그런 네, 거죠,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 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그렇게 등록을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제가 작년에 이제 서초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네.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8회기로 제가 웰다잉 교육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8회기 그러니까 2달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아버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갔는데 모르신 어머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 강의를 들으신 아버님의 부인분이셨어요. 네, 예. 너무 강의가 좋다. 네. 와서 당신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써라. 네. 그러면서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예, 예, 네. 그런데 강의를 안 들으셨잖아요. 네. 설명을 안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막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네. 그랬더니 제가 강의 끝나고 해드리겠다 네. 했더니 점심 약속이 있으시다고 가셔야 네.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네. 보건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웰다잉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또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좀 이현정 지회장님께서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 참 중요하네요. 더 얘기해 주세요. 그거 참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고 반응이 큰 분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버킷리스트를 제가 이제 실행을 처음으로 한 이제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2시간 강의를 해도 이렇게 하십시오. 뭐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 미안했던 사람 연락해서 만나시고 기간을 정해서 뭔가를 이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올해면 올해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뭔가를 하십시오라고 강의는 하고 이제 제가 오면 그때 이제 그 선생님들 강의 들으러 오시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아 정말 쓸게요. 이거 정말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강의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하고 가시지만 실제로 제가 그분들이 그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뭐 해보셨어요? 그러면 김치 담느라 바빴어요. 뭐 자녀분들이 찾아와서 바빴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은평구에 있는 가련노인복지관에서 버킷리스트를 10분을 모시고 실제로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거는 복지관에서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버킷리스트를 실행을 하려면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요. 외부로 나가려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님께서 1대1로 이렇게 마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관. 아니, 노인복지관이야 집에서 복지관에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인데. 아니, 이분들은 버킷리스트를 진짜로 실행을 했다고요. 네. 밖에 나가서. 예. 그러려면 이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밖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산타워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싶다. 네, 네. 63빌딩에 가서 아쿠아리움을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실제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이거를 실행을 해봤다고요. 네. 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쓴 거를 실행하는 것까지 팔로우업을 해서 네. 우리 이주 회장님이 처음으로 해봤어요. 진행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실제로 같이 감독도 나갔습니다. 하고 이런 같이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복지관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해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나갔을 때 이분들이 다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분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대한성공회대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개인의 사비로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복지 학생들에게 이제 프로젝트를 준 거죠. 자원봉사도 하게. 아니요. 네. 사업 계획서를 마련해봐라. 그래서 내가 사비로 300만 원을 너희들에게 지원을 해줄 테니 복지관에서 이런 너네들이 프로젝트를 하나를 냈을 때 그것들을 받아서 복지관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그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 된 게 은평 가련노인복지관이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10분을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 복지관에서. 근데 성공회 대학교에서도 요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0분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솔직히 이제 정말 드시고 싶은 것, 또 가보고 싶으신 것, 하시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우울 지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를 시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분 10분을 선정을 해서 저와 2달간 버킷리스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다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네. 버킷리스트라는 게 이런 거다 하고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버킷리스트는 이제 어원을 보면 킥 더 버킷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통, 그죠? 양동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때 보통 이제 광장 문화잖아요. 거기 이제 광장 문화여서 거기에서 뭐 사형 집행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럴 때 사형수가 이 양동이를 뒤집어 놓은 그 양동이를 밟고 올라가서 밧줄을 이제 목에 맸을 때 사형 집행자가 이 버킷을 발로 차기 전에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말하라. 그래서 킥 더 버킷에서 유래된 게 이제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버킷하고 리스트. 그래서 양동이를 발로 차기 전에 너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리스트, 목록을 써라.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버킷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정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쓰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다들 이해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쓰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막연히 생각한 거하고 네. 5가지,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뭐가 더 중요한가 네. 이런 것도 따지게 되고 네. 쓰면 좀 더 내 생각이 분명해지고 네.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네.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북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고 싶다. 그걸 이제 버킷리스트로 예, 쓰셨는데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버킷리스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버킷리스트여서 그러니까 네. 실현 가능성과 기한을 정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고 절실하게 내 바라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그리고 또 마음 먹었다고 당장은 아니래도 적어도 금년 안에 또는 내가 건강이 허용되는 뭐 2, 3년 안에 꼭 하고 싶은 것 이렇게 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면 또 실현성에 문제가 있겠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분을 모시고 실제로 이제 해봤는데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 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대답도 잘 못하시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도 잘 못하시고 굉장히 우울감이 많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주, 두 주 흐르면서 이제 저랑 이제 라포도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가장 드시고 싶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보고 싶으신 것 했더니 뭐 평생 태어나서 연극 같은 걸 한 번도 안 봐봤다 이제 이런 분들 계셨고요. 나는 남산의 케이블카를 한 번도 타보지를 않았다. 남산 케이블카 한 번도 안 타본 분은 많을걸요. 네, 그리고 63빌딩의 아쿠아리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가고 싶다. 또 부산 자갈치 시장도 가고 싶다. 드시고 싶은 것 중에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팥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10분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이제 따라다닐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공통점을 이제 만들었죠. 뭐 한정식을 정말 드시고 싶은 분들, 뭐 일식이나 뭐 중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목록 중에서 그 이제 공통점을 찾았어요. 이제 이 쓰신 용지를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분이 뭘 원하시는가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같이 이제 실행까지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그 이제 뭔가 실행했다라는 그런 피드백과 그런 이제 그 결실에 무슨 결실물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10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질문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10분이 다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다 인터뷰를 하는 그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10분이 마지막 날 저희가 우울증 지수를 또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지수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것들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한 분씩 인터뷰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10분이 다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해주겠냐? 자식이 어느 자식이 이렇게 해주겠냐 하고 또 한 분은 강사님 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지사님이나 이제 저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이 버킷리스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웰다잉 강의에서 중요하게 좀 소개되고 좀 실제로 써볼 수 있도록 권고할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버킷리스트를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좀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나요? 버킷리스트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쓰시긴 쓰시지만 정말 명확해야 된다. 뭔가를 이렇게 쓰실 때 꼭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쓰셔야 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취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그 요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거를 통해서 성취를 해서 성취감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성취 가능한 것들로만 정말 쓰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것들을 고르고 네. 그 중에서도 또 내가 노력하면 내 할수 뜻을 있는 가지고 하려고 열심히 시도하면 그래도 실현될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것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골라라. 네. 대충 몇 가지를 한번 그 기준으로 일테면 5가지든 10가지든 네. 이렇게도 한번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좀 강의를 좀 재밌게 이제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버킷리스트를 쓰시면서 미안한 사람도 만나고 고마운 사람도 만나고 연락 안 하는 친구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삶의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버킷리스트 안에 정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 그러면 정리가 뭔가요? 이것부터 이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정리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유언장도 이제 거기 안에 버킷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삶에서 한번 찾아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삶에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자, 데스클리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의 이제 죽음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거를 버킷리스트 안에 좀 넣으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리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재미있게 이제 말씀드리면 냉장고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서 냉동실, 냉장고부터 해서 나의 방, 모든 것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정리할 부분도 충분히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데스클리닝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그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그거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선생님 저 그거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내외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 지금 삶을 정리하는 건데 정리 좀 같이 해주렴.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버릴 거는 버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들내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때 드리고 하면서 정리를 다 하셨대요. 그러면서 집이 굉장히 넓어지고 너무 깨끗해져서 정말 집에 들어오는 맛이 나고 선생님 이제는 제가 오늘 가도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안에 삶을 정리하는 것도 내가 좀 꼭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들 공감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그런 일로서 유품 정리까지도 좀 얘기를 하시나요? 네.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정리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선물이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유품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의미가 더 클까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살아있을 때 선물로 주는 게 더 의미가 크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나누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나누세요. 지금 갖고 계신 거 필요 없는 거 너무 많으시죠? 그러면 너무 많대요. 그러면 다 나누십시오. 이제 예를 제가 한번 이제 드려요. 저희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80 그 팔순 기념으로 저희 자녀들을 딱 이렇게 앉히셨어요. 그러면서 선물 하나씩 주셨어요. 팔순 기념으로. 엄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희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정리를 하겠다 하면서 뭘 주셨냐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시면서 퇴직하실 때 그 황금 열쇠를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 열쇠를 좀 모아놓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다들 좋아하겠네요. 다들 좋아하죠. 그래서 팔순 기념으로 큰언니 먼저 주고 오빠 주고 언니 둘 주고 이제 저 줬는데 너무 이제 재밌는 일이 이제 그 중량에 다들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빠는 큰 거 중량에 큰 거를 주시냐. 근데 너무나 똑같이 딱
오남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똑같은 중량의. 그건 네, 그렇게 네, 맞추셨을까? 받으신 거. 근데 보니까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중량을 맞춰서 주셨어요. 예. 친정 어머니가 아주 지혜롭게 5 자녀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살아계실 때 주시는 거는 우리는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데 만약에 저희 친정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신 후에 그것들을 주시면 이제 그 유품에서 이제 저희들을 이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살아계실 때 받으니까 더 기쁨이 크더라. 그리고 팔순 기념으로 받으니까 아, 이거는 우리 엄마가 팔순 기념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더 값지게 되고 잘 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정말 아주 참 아름다운 일이네요. 지금 행운의 열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내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 의미, 유래를 잘 알지 못하면은 쓰레기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던 일을 딸에게 또 손주에게 설명을 해서 주면은 그 자녀, 자손에게 아주 귀한 기념물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내가 그냥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쓰레기가 되죠. 네, 그리고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유품을 내가 잘 정리해서 이건 누구한테 선물로 준다, 이건 어디에 기증해라, 뭐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눈에 띄어서 아 이건 가치가 있겠다고 누가 봐도 생각되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나머지는 다 쓰레기가 되고 또 실제로 청소업체가 쓰레기 치우는 일로서 이걸 치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때 묻은 것들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쓰레기로 쓸려나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대비하는 게 많이 정리하고 나눠줄 건 나눠주고 버릴 건 버려서 버릴 게 별로 없도록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거에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잘 미리 기록을 해서 어떤 그 뜻과 함께 또 당부를 손주에게 또는 딸에게 아들에게 이건 이런 거니까 잘 좀 아껴서 보관해 달라, 네가 잘 갖고 관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큽니다. 삶에서. 네, 예. 이 버킷리스트는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게 결국 좋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결정하는 것. 내 삶의 문제니까 내가 책임있게 결정하는 그런 자세가 웰다잉에 필요한 건데 그러한 것이 이제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등록하는 일, 유언장 쓰는 일, 유품 정리도 의향서를 쓰는 게 있고 장례 의향서도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살아서 내가 할 일로서 좀 더 활기차고 의욕을 갖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게 버킷리스트 쓰기 및 실천인 것 같아요.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죽음과 관련된 데에 대한 내 결정이지만 이건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써보고 실천해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이 버킷리스트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실행하신 분들의 마음의 상태 또 태도가 굉장히 활기차고 밝아졌더라 하는 점에서 아주 정말 그 웰다잉의 과제 중에서 가장 좀 즐겁고 활기차게 노년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일로서 버킷리스트를 좀 권장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밖에 이 웰다잉 강의를 통해서 참 보람있다 느끼시는 일
좀 더 이건 좀 더 앞으로 발전시키고 강조되면 좋겠다 하는 일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웰다잉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해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웰다잉 문화가 지금 우리 국가 정책으로는 지금 노년층에 지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점점 그 연령대가 좀 낮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선진국처럼 이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그런 문화가 좀 확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많이들 그것들을 좀 뭐 예산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지자체에서 조금 그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서 이런 죽음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사회가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정부, 그 중앙정부나 특히 지방정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데 좀 더 이 평생교육에 역점이 두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일테면 정말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옛날에 배운 것만 갖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네. 또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년이 돼서 또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다양하고 쓸모 있고 이렇게 좀 그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생활 정보와 지식, 교육을 시키는 거는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평생 교육이 강화되면서 그 중에 특히나 이 아무런 모델도 없고 내가 소속돼서 뭔가 배우고 훈련받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게 노년기, 은퇴기에 네네. 나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평생교육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 그 중에 중요한 영역으로 웰다잉 교육이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그 웰다잉 문화에 대해서 좀 그 희망사항이나 또 앞으로 어떤 쪽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한국 장기조직원에서 이제 코다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생명 존중, 생명 나눔 전문 강사 교육을 이제 마쳤거든요. 근데 웰다잉 분야의 생명 나눔도 지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할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웰다잉을 위한 그 첫 걸음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웰다잉을 위한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은 생명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새 생명을 주고 가는 것도 웰다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생명 나눔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이렇게 문화를 확산하는데 제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이식 대기자가 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뇌사자 장기 기증 그 숫자가 483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이식 대기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최고령자가 85세까지도 지금 장기 이식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도 좀 확산을 시키고 그래서 웰다잉의 분야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도 제가 좀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분야도 웰다잉에 있어서 최근에 제가 했던 강의 이제 주제는 이제 슈퍼 에이저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좀 했거든요. 슈퍼 에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너무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 많이들 이제 그 웰다잉에 대해서 강사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분야를 좀 확장을 시켜서
꼭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강의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좀 확장시켜서 강의를 좀 많이 해서 웰다잉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는 얘기를 하셔서 그 슈퍼에이저란 게 뭔가 또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하는 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슈퍼에이저에 대해서는 그 2주 전에 가평 노인대학에 가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이제 강의 4시간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갔더니 학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통 웰다잉 교육하면 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뭐 사전 장례 의향서, 뭐 유언장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다 이제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강사님은 슈퍼에이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강의 제안서를 낼 때 이제 뭐라고 냈냐면 슈퍼에이저로 살아남기 프로젝트라고 이제 강의 제안서를 냈거든요. 그때 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슈퍼에이저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고 이런 저도 분야로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님이 없었다고. 그래서 너무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강의를 딱 하고 났더니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 다른 분교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슈퍼에이저라는 것은 80대 이상의 연세에도 그 나이에 비해서 30대 이상 젊은 뇌인지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뇌인지 능력. 뇌인지 능력. 그러니까 슈퍼에이저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슈퍼에이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슈퍼에이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또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집 밖으로 나오셔야 된다. 슈퍼에이저가 되시려면 일단은 집 밖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배움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배움에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라. 즉 우리는 이제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교류를 해라.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뇌 기능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글을 써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 악기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제 기대 수명이 혹시 대표님 몇 살인지 아세요? 뭐 3, 40세쯤 되겠죠? 40세예요. 40세. 그런데 영조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83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영조는 그 조선시대의 슈퍼에이저인 거예요. 근데 영조의 생애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영조는 소식을 했더라고요. 소식을 하고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굉장히 진수성찬을 먹었을 것 같은데 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소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 임금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으셨다고 생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굉장히 나름대로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도세자 일도 있었지만 장수하셨던 그 이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신체 활동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영조가 장수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에이저가 되려면 일단 신체 활동 그 다음에 뇌 인지 기능을 위해서 노력을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뭐 음악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 또 수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 기능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찾아 드시는 거 그리고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삶의 목표는 이거는 버킷리스트하고도 또 일맥상통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 삶의 목표가 있는 분들이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저도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노인복지관을 가든 문화센터를 가든 경로당을 가든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배워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버킷리스트 쓰기는 적극 좀 권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써보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써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봐서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했으면 얼마나 뿌듯할 거고 못했으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새로 써보자.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웰다잉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에까지 확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좀 보다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로운 자세로 남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웰다잉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